시청자분 중에 그 본인 일주를 좀 빨리 좀 올려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일주가 또 나왔어요. 순차적으로 갑일간, 을일간, 병일간 이런 식으로 쭉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의뢰가 오면은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세 개가 지금 밀려 있어요. 그 중에 임자일주가 있고 계사일주가 있고 신해일주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임자일주가 좀 빨랐어요. 임자일주에 대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계사일주, 신해일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주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임자일주는 이 자체로 홍염살도 되고 겁재도 되고 양인도 되고 남자나 여자나 공이 굉장히 배우자운이나 재물운에 있어서 좀 불안한 안방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임수하고 계수 이렇게 자리에서 가녀지동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천간의 뜻이 그대로 지지에 꽂혀 있으니 언행일치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축년 운세니까 타이틀을 신축년 한 해의 운기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운기가 아니에요. 기해년부터 경자년을 걸쳐서 신축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길자경이 오면은 그 전에 뿌려둔 씨앗이 하나의 과정을 걸쳐 가지고서 결과로서 신축년에 맺힌다. 그래서 경자년의 흐름과 신축년 그 다음의 흐름까지 쭉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경자년의 운기가 되겠고 신축년의 운기가 된다. 신축년은 계신기가 있다. 이렇게 돼서 수기운, 수기운이 완전히 강해지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임자일주 같은 경우가 신축년이라 그래서 수기운의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겁재의 요인은 가지고 들어간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운기, 사업하는 사람인 사업상 불안정한 운기가 되는데 경자년에 안 좋은 기운이 서서히 완화가 돼서 인년 넘어가면서 좋아지는 운기로 접어 들어간다. 여기서 좋아지는 운기라면 사회활동운이나 그 다음에 재물적인 부분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요인을 갖다가 이제 남자 여자의 애정운,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주부들 이런 계층 사람들의 어떤 그 운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운기를 보는 그런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을 우선 봐주고 두 번째는 직장인을 봐준다. 세 번째는 학생. 학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뭐냐면 학생도 많이 물어봐요.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겠는가 아닌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남자, 다섯 번째가 여자. 이거는 주로 애정사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주부,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노인,
노인들인 여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요 운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거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자 일주가 경자년의 편인이고 양인, 올해의 운기가 상당히 안 좋았죠. 직장인, 사업인 모두 안 좋았다. 안 좋다는 것은 재물적으로 또는 직장 내에서의 내 입지, 그리고 승진사 이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다. 일적으로도 굉장히 편인이라는 것은 경무, 좀 힘든 일에 내가 관여가 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별로 해석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편인이면서 양인이었으니까 경자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서를 잡는 운으로 돼서 자칫 그 잘못 계약서를 쓰거나 문서를 썼으면은 오랫동안 재물이 묶이는 성향의 그런 문서운이 됐었다. 그것이 지지로 보니 양인이 왔으니 그것이 필시 재물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그 문서를 쓸 일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한 것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럴 때에 특히 오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부도까지도 맞을 수가 있는 운이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잘 넘어왔다면은 인성이 되고 어쨌든 관이 된다. 관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새로운 인년 묘년부터 좋아지죠. 병화가 장생하고 식신운으로 간다.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공망이라 좀 그러긴 해도 어쨌든 활동운이 인묘진 사오미로 가면서 재관 활동이 좋게 간다 이거죠. 그러한 어떤 단초를 열기 위한 그런 길작용이 있기 위한 단초가 열리는 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년 자체만 보면 문서를 쓰는데 사업상 문서를 쓸 일, 인허가 관련 문서를 쓸 일, 그것이 관의 모양을 하고 합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상 그래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이 해의 운만 보면은 크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인묘진 사오미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발단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문서 쓰는데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해도 괜찮다. 주로 이제 관과 관련돼 가지고 문서를 쓰는 것이죠. 단 뭐냐면 관이라는 것이 축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냥 보기에 규모가 있고 영양가 있는 관은 아니다. 이런 단서는 달 수가 있겠다. 직장인이라면 편인이 된다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앉아서 결제만 하는 편한 결제가 아니라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의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서를 잡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럴 때 문서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금적으로 묶이는 운이고 겁재를 달고 오므로 긍정적인 운은 아니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서 같은 거 쓰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 같은 거를 하더라도 내가 불리한 조건으로 쓴다 이거지. 그 계약직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것이 신축년에 와서 관도고 하니 좀 긍정적인 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잘하면 그 낮은 직급이라면 승진사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승진사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21년은 임자일주가 해년 자년 좀 힘들었는데 축년에는 그래도 완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운이 된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그동안에 시달렸던 일들이 서서히 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지도 서서히 인정을 받고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인년 몇 년 가면 이제 식신이고 천을귀인이면서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망이긴 해도 어쨌든 질작용이 들어가긴 한다. 직장인도 경자년에 비해서 사업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인이고 이 겁재면서 양인이 온다는 것은 시험을 볼 때 이상하게 실수를 해요. 실수. 그래서 올해 고3이라면 이런 운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것도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웠다면 21년에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공부운에 관성이 왔으니 차분하게 내가 앞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적에 맞는 학교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담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년 같은 경우가 이민년이 와서 이 식신이 돼서 학문적인 이해도가 좋고 긍정적인 작용은 있는데 공망이라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임자일주라면은 그 진학을 하는 방향으로 재수보다는 이 해에 들어가라. 좀 공부를 내가 잘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임자일주면은 이성적으로 애정적으로 굉장히 좀 밝히는 스타일이에요. 밝히는 스타일인데 관을 달고 인성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성의 이런 합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그런 작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 관 자체가 화생토하기 때문에 이게 여자의 식상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잘하면 결혼도 벌어지고 또는 애정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뭐냐면은 인연이 돼서 결혼도 가능하고 애정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연 몇 년 가면서 어떤 좋은 운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인연을 맺는데 문제는 없는 운은 된다. 이 경자년에 만나는 인연이라면은 그 만나는 인연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나가요. 영양가가 없어. 얼굴은 반반한데 내가 반반한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냐고 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까지도 양이 눈에 걸리는 거는 영양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응?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남자가 왔다면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양이면서 겁재가 오는 운에는 남녀 공이 똑같아요. 이 남자가 아니면 내가 결혼 못할 것 같아. 급하게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식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머지않아서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게 이런 겁재면서 양이 눈에 하는 케이스예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남녀 공이. 여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바로 남자가 와서 합을 하죠. 안방으로. 남녀 공이 애정사 발생에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된다.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나중에 진사움이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결혼 정년기가 너무 돼가지고 너무 한 4, 5년 기다리려면 너무 멀다. 그러면은 이럴 때에 결혼을 해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식신운인데 2022년하고 2023년은 식신이고 상관이 와가지고 천을 귀인까지 오죠. 이런 것도 잡아도 무난하겠는데 공망이라 좀 그러긴 해요.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운이 된다. 남녀공이 애정사는 일어난다. 주부라면은 올해 2020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잡아가지고 상당히 묶이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잘못 자금적으로 묶이는 운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서를 썼다면은 재물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가게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신축년에 만약에 재산 증식 수단으로 그 문서를 썼다. 이거는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 정인이라는 것은 금방 매매가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이와 사업한다는 이 자체가 개인적으로 남자하고의 관계에 열릴 수 있다는 것, 그 기본적으로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볼 때 이게 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경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경매를 통한 어떤 문서 취득,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관이라는 게 국가의 어떤 그 공신력 있는 단체, 그것도 의미하니까. 그래서 지불하면은 재산 증식을 위한 문서를 잡는 건 바람직하다. 자식운을 볼 때는 뭐냐면은 인 다음에 이제 축으로 빠져나가면서 인묘진 빠져나가죠. 그래서 자식에 있어서는 문제는 그다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운은 해자축 공이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이때 가면 좀 완화가 되긴 한다, 이제. 그래서 주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항들, 남자 유부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애정사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노인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임자일주면은 뭐 신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신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의 기운이 와서 건강하긴 한데 이 양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를 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다리 헛디뎌가지고 이제 그 낙상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라는 게 수술 같은 것도 의미한단 말이에요. 칼을 대고 그런 그 케이스가 되는데 편이라는 것도 건강 불안도 되죠. 그 다음에 인성이면서 관성이 와서 어느 정도 건강적으로는 완화가 된다. 서서히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 인연 면역 가면서 식신이 딱 명랑하니까 건강을 되찾게 되는 운이 되겠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안 좋았던 분들은 서서히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기운이 몰리기 때문에 심장, 그 다음에 소장, 위장 이런 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서서히 이제 좋아지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같은 경우, 나이 든 분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인성이 온다는 건 뭐예요? 사위가 들어온다. 사위. 그 다음에 관성이 왔다.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합을 이뤘다. 식구가 들어온다는 거 있고, 이 합으로 들어오는 건 주로 식구가 들어오거나 손녀 손자가 태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적인 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새로운 식구가 많이 들어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자식으로 인한 새 식구가 들어올 수 있지만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손녀 손자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식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임자일주는 훌륭하게 딱딱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